찬바람에 코끝이 시린 겨울이면 종종 뜨끈한 사우나가 생각나곤 합니다. 땀을 흘리면 개운하기도 하고 몸도 좀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상상만 해도 시원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 사우나도 사람에 따라서는 피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닥터 S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전문의와 함께 사우나에 주의가 필요한 질환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요새 좀 몸이 찌뿌둥하고 추워서 그런지 찜질방에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주말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 중에서는 매주 사우나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사우나를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네. 오늘처럼 추운 날에는 사실 생각이 안 날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겨울에 즐기는 노천 온천 같은 건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온천도 좋죠. 와, 노천 온천. 네, 생각만 해도 이게 뭔가 풍경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몸이 싹 풀릴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사우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가끔 그 뜨거운 곳에서 네. 이 땀을 흘리면서 하는 이런 찜질, 건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이 찜질방이나 건식 사우나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도에서 110도 정도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온열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을 돕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 각종 장기나 근육으로 영양 보급도 잘 이루어져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때 신장으로 가는 혈류 역시 좋아지기 때문에 노폐물 배설을 돕고 또 배뇨 기능도 좋아지게 되죠. 이외에도 최근 핀란드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우나가 심박수를 올리고 체온도 올려서 중간 강도 운동을 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운동 효과를 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우나를 올바른 방법으로 잘만 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신진대사도 촉진하고 운동 효과도 줄 수 있는 이런 사우나네요. 그런데 이런 사우나도 질환에 따라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우나를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질환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우나를 할 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사우나를 하게 되면 전신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문제는 너무 오래 머물게 됐을 때죠. 이러면 확장된 혈관으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심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혈관이 확장돼서 상대적으로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고요. 네. 또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사우나 후 찬물에 바로 들어가거나 자세를 갑자기 바꾸시는,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혈관 수축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요. 또 심장에 부담을 줘서 실신, 뇌졸중, 또 심근경색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또 심장에 무리가 가는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 사우나를 이용하는 게 주의가 필요한데 네.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는 거는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질환은 어떤 질환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당뇨가 지금 사우나에 위험할 수 있는 질환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당뇨하면 어르신들 많이 가지고 계신 질환 중에 하나, 국민 질환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사우나를 하면 안 좋을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사실 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린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이유로 사우나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당뇨 합병증 중에 손발에 말초신경병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말초신경이 둔해지고 또 감각이 떨어진 상태라 뜨거운 정도를 정확히 느끼지 못해 자칫 피부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사우나 이용 시 온도가 65도가 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요. 또 한 번에 20분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예. 정말 당뇨 있으신 분들도 주의해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환 살펴보시죠.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예전에 심장이 좀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질환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사우나 할 때도 조심해야 하나 보죠? 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병 자체가 갑상선 호르몬이 크게 분비가 증가가 되는 건데요. 네. 이 갑상선 호르몬이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증상들이 평소보다 더위를 심하게 타거나 아니면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요. 또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심하고 근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서 목욕하거나 사우나를 하면 더 많은 양의 땀을 흘리게 돼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또 사우나가 심박수를 올려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사우나를 삼가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아. 네, 탈수나 부정맥의 위험이 있으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사우나를 피해달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환 보고 올게요. 뭔가 온몸이 지끈지끈 만성 근골격계 질환. 네. 사우나 하면 무릎 아프신 분들 몸 좀 괜찮아졌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근골격계 질환, 그럼 이 사우나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급성으로 발생한 근육통의 경우는 도움이 되는데요. 예. 문제는 만성 통증의 경우인 거죠. 앞에 만성이 붙었군요. 네, 그래서 근육통이나 관절염과 같이 만성적으로 근골격계 그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사우나를 즐기시게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는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완화가 된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근데 좀 순간적인 효과인 거거든요. 뜨거운 곳에 있으면 혈액 순환이 촉진돼서 순간적으로는 근육과 관절의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결국 사우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체온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면서 멈췄던 통증이 다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우나가 해당 부위의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대신 스트레칭이나 걷기, 수영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시는 게 증상 완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사우나를 좀 주의해야 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다리에 멍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사우나 가면 멍 빨리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보통 멍이 들면 보통 그 부위에 온찜질을 해주기 때문에 네. 사우나가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멍 자체는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피하 조직층에 혈액이 고여서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이때 온찜질을 하면 국소 부위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서 고여 있는 혈액과 염증 인자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멍이 든 부위에 염증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절개나 봉합과 같은 다른 외상이 있는 경우엔 사우나를 했을 때 감염이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멍을 제거하기 위해 사우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드레싱과 또 온찜질을 병행하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네, 예. 그렇겠네요. 사우나에 그냥 앉아 있으면 네. 멍을 빼는 데는 도움이 안 되도 멍 때릴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건강하게 이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물 온도 자체는 38도에서 40도씨 정도가 적당하고요. 45도 이상의 고온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입욕 시간은 20분 내외로 하시되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5분 정도가 좋습니다. 또 사우나 전후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요. 또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급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일어나시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음주나 약물 복용 후에는 사우나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또 식사 직후에도 사우나는 피하시는 게 좋아서요. 적어도 식후 1시간 이후에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참 요즘처럼 한파가 기승을 부릴 때 찜질이나 사우나가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는 사우나를 해도 되는지 또 사우나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민혜연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